연애는 뜨거운 남자랑 하세요. 그런데 결혼은 에 있는 남자랑 하세요. 성혼 20년차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알려드리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여성분들 상담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멋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외모도 멋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고액 연봉인 분들도 있고,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결혼이더라고요.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대표님, 저 눈 안 높아요. 전반적으로 무난하면서 좀 저랑 비슷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저만 도태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.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. 부족한 게 어딨어. 넘치지. 20대의 연애가 불꽃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결혼은 장작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오늘은 제가 필드에서 20년간 일을 하면서 쌓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결혼하면 할수록 더 괜찮아지는 남자,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남자의 진짜 특징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입니다. 연애할 때 다들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찾으시죠? 명품백 사주면 좋아하잖아. 입 찢어지잖아. 이벤트 해주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막 데이트 계획 짜오고 막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. 하지만 그건 기분 좋을 때 다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. 싸웠을 때는 남자가 막 동굴로 들어가서 일주일씩 막 연락을 끊거나 막 분노를 못 이겨서 언어의 끝을 막 보여주기도 하잖아요. 이게 사실 남자다움이라고 느끼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결혼하면 그게 여러분의 지옥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좋은 남편감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는 남자. 그러니까 화가 나도 선을 넘지 않고 언어의 끝을 보여주지 않는 것, 자제하는 것. 나 지금 속상하니까 우리 1시간만 이따 다시 이야기하자.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남자. 그리고 싸우고 나서 어색할 때 밥 먹었어? 라고 이렇게 손 내밀어 줄 아는 용기.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셔야 합니다. 아셨죠? 그래야 평생 싸우더라도 그 싸움의 상처가 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사랑은 이해예요. 이해해주는 것. 연애하면 연애 읽어주는 여자. 조대꾸알 사랑해요. 두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. 바로 심심한 남자. 정확히 말하면 일상의 지루함을 평온하게 견디는 힘. 이게 있는 남자. 20대 때는 재밌고 막 유머러스하고 주말마다 하플 데려가고 막 사진 찍어주고 이런 남자 최고지 뭐. 그런데 이런 도파민에 막 익숙한 남자는 결혼 생활에 못 견뎌야 할 확률이 높고요. 결혼은 사실 대단한 이벤트의 연속이 아닙니다. 퇴근하고 밥 먹고 분리수거하고 아이 숙제 봐주는 이게 일상이야. 이 반복을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남자는 밖으로 돈다는 거야. 술자리, 도박, 여자. 반면에 이 자기만의 어떤 건전한 루틴이 있는 성실한 남자들이 있거든요. 매일 아침 운동하거나 주말이면 조용히 자기의 어떤 개발, 독서를 한다거나 동물을 기른다거나 식물을 가꾼다거나 남들이 볼 때는 좀 재미없고 심심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죠. 너무 선비 아니야? 너무 평타 아니야?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?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진국이라는 거예요. 이들은 안정감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야. 그리고 지키려고 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야. 자극적인 즐거움보다는 내 아내와 저녁에 과일 깎아 먹으면서 막 TV 보는 그 소소한 행복, 정말 일상 속에 묻어나는 그 소소한 행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. 결혼은 같이 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. 이 보통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,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. 마지막 3번째, 이건 통찰의 부분이기도 한데요.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. 나를 사랑할 때, 나를 좋아할 때, 나한테 도파민이 막 터져 있을 때는 잘하는 거 당연해.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. 근데 지금 막 꼬셔야 하니까 그렇잖아. 꼬시는데 뭐 정답 있어요? 막 해주는 거지. 그런데 식당 종업원을 대할 때나 택시 기사님, 부하 직원을 대할 때, 어린 아이들, 즉 나보다는 좀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. 이 말은 100번 해도 부족해.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었다라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본능처럼 한다거나, 식당에서 반찬 늦게 나온다고 막 종업원에게 야, 너 소위 말해 하대하는 남자? 이 모습이 결혼 10년 뒤에 여러분에게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.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한테 막 도파민이 지금 쩔어 있는 상태니까 나한테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. 그런데 결혼해서 가족이 되고 편해지고 안정감을 찾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.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 있잖아. 딱 무너질 때. 그때 그 남자의 본성이 나옵니다.
진짜 강한 남자는요, 밖에서 센 척하는 남자가 아니에요. 막 남자의 우월감에 젖어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.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이 품격이 있는 남자라는 거죠. 그 품격이 결국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안정감과 울타리가 되어줍니다.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 세 가지, 감정의 회복 탄력성, 그다음에 지루함을 견디는 힘,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얘기. 어떻게 보면 좀 뻔하고 뭐 그거 재미없는 얘기 아니에요?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? 이럴 수 있거든? 근데 제가 수많은 부부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딱 하나라는 사실. 조건은 결혼을 시켜주지만 성품은 결혼을 유지해줍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조금 늦었다고, 남들보다 조금 뒤쳐졌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. 오히려 지금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겉모습에,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진국인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.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볼 줄 아는 눈,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분명 어딘가에 여러분의 깊이를 알아봐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보석처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에만 있지 마시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세요.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세요.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.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어요. 감사합니다. 너의 눈빛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는